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분석은 여러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매우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한 후 신약이 효과가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 한 집단에는 신약을 투여하고 다른 집단에는 위약을 투여한 후 양 집단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신약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곤 하는데요. 이때 활용되는 분석이 바로 분산 분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1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산 분석은 기본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여기 통계중학교에는 3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이 3개의 학급 모두 전년도 수학 평균 점수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학교에 3분의 새로운 수학 선생님이 오셔서 각 학급의 수학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1반은 J 선생님, 2반은 A 선생님, 3반은 C 선생님이 전담해서 수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3개월 뒤에 수학 시험을 치렀는데 각 반 학생들의 성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과연 J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J 선생님이 더 훌륭한 선생님인지는 분산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실 평균 점수 하나만으로 J 선생님이 더 뛰어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다음에 상자 그림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상자 그림의 중앙 부분은 각 반의 중앙값을 나타냅니다. 즉,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 순위에 위치한 학생의 점수입니다. 그리고 중앙값 바로 위아래 수평선은 상위 25% 및 상위 75%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상자 그림이 학생들의 성적이 퍼져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도구라고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번 강의에서만 특별히 중앙값을 평균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략 상자 그림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세 반의 성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반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상자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반이 평균 점수가 가장 높긴 하지만 J 선생님의 실력이 다른 선생님들의 실력에 비해 더 좋다, 혹은 일반 학생들의 성적이 가장 우수하다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각 반 학생들 성적 분포가 반 내부에서도 넓게 퍼져 있고 이로 인해 2, 3반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도 충분히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자 그림이라면 어떨까요? 뭔가 좀 느낌이 달라지시죠? 각 학급별 성적이 많이 퍼져 있지 않고 일반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일반의 성적이 가장 우수하고 J 선생님의 실력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산 분석의 핵심입니다. 분산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클수록 좋고 집단 내 차이는 작을수록 좋다라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상자 그림과 두 번째 상자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자 그림이나 두 번째 상자 그림이나 집단 간 평균 차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상자 그림이 집단 내, 즉 같은 반 안에서도 학생들 간 점수 차이가 큰 반면 두 번째 상자 그림은 같은 반 안에서도 학생들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상자 그림을 보고 우리는 쉽게 일반의 학생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첫 번째 상자 그림을 보고는 일반 학생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데이터가 퍼진 정도를 분산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분산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개별 데이터들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평균 중심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몰려있다면 우리는 이 데이터들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할 것이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값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데이터 간 차이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분산은 곧 차이를 의미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들 간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 기법이 바로 분산 분석입니다. 분산 분석은 데이터들 사이에 관측된 차이가 단순한 우연 때문인지 아니면 소속 집단이라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검증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예시에서 만약 어떤 반에 속했느냐가 학생들의 점수를 크게 좌우한다면 소속 집단 자체가 점수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크고 집단 내의 편차는 작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반 안에서도 학생들 간 성적 편차가 매우 크다면 점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소속 집단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어느 반에 속해 있는가만으로 성적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속 집단이라는 하나의 요인만으로 학생들의 점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은 집단 간 차이는 크고 집단 내 차이는 작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 간 차이가 과연 유의미한지를 보다 엄격하게 수치로 판단하기 위해 분산 분석에서는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차이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이 비율이 클수록 집단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게 되며 우리는 이 값을 F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F 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F 분포를 사용합니다. F 분포의 성질과 구체적인 검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 이론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F값이 클수록 집단 간 차이가 집단 내의 차이에 비해 충분히 크다는 뜻이며 그 결과 우리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별도의 통계 프로그램 강의 시리즈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여기서는 가볍게 맛보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살펴본 예시에서처럼 3개의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나타냅니다. 이를 구간별로 나누어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보시듯 각 반별 성적 분포가 비교적 넓게 퍼져 있는 모습이며 1반과 2반의 평균 점수에 비해 3반이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상자 그림으로 보시면 각 반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계 프로그램 R로 불러와서 분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통계 프로그램 R에서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 코드를 짜는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이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 작성한 코드입니다. 이를 토대로 소속 반에 따라 성적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가를 검정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측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F값이 나오고 그 오른쪽 옆에 유의 수준이 나옵니다. 유의 수준이 0.16이라고 나오네요. 통상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하려면 유의 수준이 0.05 이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0.05를 넘으므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말하기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야만 하는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분산 분석은 그 활용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특정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해당 지역에서 나타난 정책 효과가 인근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때도 분산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산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분석 범위인 만큼 많은 분들이 분산 분석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